자, 미국의 트럼프가 신이 났습니다. 뮬러 특검이 지금 보고서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했고, 법무장관은 4페이지짜리 요약서를 공개했는데, 러시아와의 대선 개입 혐의 부분은 증거 부족 혐의 없음, 그리고 수사 외압 등 사법방해 혐의는 유무죄 판단 유보했다. 법무장관은 혐의 없음이라고 유권 해석했다. 물론 야당들은,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현역 대통령의 프리미엄이 있고 하니까 이 결론이 났다 칩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후에 트럼프가 한국으로 봐서는 저런 러시아 스캔들에 의해서 코가 끼어 있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기세가 당당하게 살아서 재선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 좋으냐. 저는 한국 국민으로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는 우리가 유리한 대로 판단해야지, 미국의 트럼프가 무슨 한국을 살려줄 신주단지 모시듯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서는 지금 지난번에 27일 날 밤새도록 고원 청문회를 베트남에서 바라본 트럼프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시작된 본격적인 2월 28일 미북 2차 하노이 회담을 판을 엎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좀 살만하면 이 북한과의 협상을 끌어내서 가짜인 줄 알고 비핵화를 안 할 줄 알면서도 끌고 가면서 자신의 차기 대선에 유리하게 써먹으려고 하고, 자신의 입지가 온 사방에 나빠지고 쪼여 들어오면 그때는 또 이 북한하고의 협상을 깨면서 야당이나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런데 뮬러 특검 보고서가 대략 어떤 내용인지 자기는 알았을 시점에서 지난 22일 재무부 등에 추가적으로 할 북한의 제재를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러면서 김정은이가 지난 목요일입니까?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부분에 대해 그러지 말고 내가 앞으로 또 북한하고 협상을 주도적으로 할 거니까 내 요즘 형편 좋아졌어. 너네들 나하고 협상하러 와. 이러니까 재빨리 그것이 지금 관철되어져서 북한이 철수한 인원 중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인 일부 인원들을 다시 이렇게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로 돌려보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취소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서 미국 의원들의 초당적인 형태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에 따라서 북한이 불법 활동을 멈출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마땅한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친밀한 관계가 북한에 대한 제재 번복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자,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미국 법이 요구하는 대로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 재무부의 방침이 옳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최대 압박은 북한의 조력자를 제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그것을 반복하지 마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재무부가 북한 제재 해피를 도운 중국 선박회사 2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취소 지시를 내린 가운데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공화당 중진 마코 루비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이죠. 이전 어떤 행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제재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백악관으로부터 이중 확인을 요청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 북한 문제가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루비오 의원은 실패하길 원하기 때문에 북핵 포기에 회의적인 게 아니라
실패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회의적인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 같아요. 미국에서 되면 좋은데 될 리가 없으니까 회의적이다라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요. 자, 민주당의 하원 외교위원장 엘리엇 엥겔 의원은 지난번에 한국에서 갔던 의원단을 만나서 따끔하게 일침난 분이죠. 트럼프는 중대한 국가안보 결정을 적석에서 내리고 있다. 제재는 북한 불법 활동을 늦추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이지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를 좋아한다고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트위터에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에게 김정은은 브로맨스 파트너인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면 이것도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장 애덤 시프 의원도 트위터에 트럼프는 김정은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하루 전날 NSC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의 주도하에 부과된 대북 제재를 갑자기 취소했다. 어리석은 순진함은 충분히 위험하고 백악관의 무능력과 내부 혼란으로 더 악화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대북 제재를 트럼프의 뜻하고 관계없이 더 강화해야 된다. 트럼프가 세계 최악의 독재자 김정은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북 제재 발표와 동시에 재무부를 제치고 제재를 철회시키는 대통령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의원들이요, 지금 트럼프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강원 양면 전략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안 되면 제재를 추가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미국의 대북 압박을 훼손하고 북한 문제에 앞장서는 관리들의 사기를 꺾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크 피처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이런 식의 트윗이 최대 압박 정책을 악화시키고 제재 담당 관리들의 사기를 꺾는다. 제재 정책을 다룬 관리들은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미국의 대북 옵션 가운데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실험 재개 등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지만 북한이 그럴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만약에 북한이 실험에 나서면 미국은 큰 어떤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비건이 북한하고 실무 협상에 나서는 평범한 외교를 할 것인지 분명히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두 걸음 후퇴했다가 한 걸음 나간 거에 불과하다. 그런데 판단을 갖다가 잘못 타믹하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신이 나서 민주당이나 언론에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선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해석을 하고 러시아와 관계 개선 등 대외 정책을 과감하게 해 나가려고 하겠죠. 자, 그렇지만은 미국의 전반적인 기조는 트럼프가 자기 마음에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이를 이제 내가 좀 안전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갖고 가 보겠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조차도 남도 북도 거짓말장이다. 라이어라고 마치 영화 제목, 코미디 영화 있었죠. 영화 제목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기 전에 폼페이오가 이렇게 불만을 쏟아내며 한국이 우리로 하여금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것처럼
중재를 하면서 협상에 몰아내놓고 정작 북한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래서 폼페이오가 한국 정부 인사에 김정은이 못 믿겠다고 하고 정의용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에 와서 과장되게 말했다고 비난을 하고 그래서 현재 미국이 한국 정권 자체와 정권의 핵심 관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폼페이오가 쏟아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노이 회담 전후로 있었던 일들이 비밀에 감춰져 있다가 이제 미북 회담이 깨어지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돼서 문제가 아니라 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김정은과 정의용 등을 겨냥해서 라이어라고 폼페이오가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불신과 불만은 여전한 상태고 그것이 앞으로 참 한미 관계에 심각하게 작용할 것 같다. 그래서 폼페이오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한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작년 12월 달에 있었지요. 비핵화 문제에서 김정은은 거짓말장이다. 도대체 믿지 못할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당시 이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미북 간의 실무회담을 한참 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우리는 바텀업, 실무자들끼리 합의 후 그 합의 내용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하는데 북한은 톱다운 방식으로 쇼만 하려고 한다. 즉 트럼프와 김정은이 결정하는 식으로 하려고 한다. 그것은 비핵화를 망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 트럼프의 뜻을 받아서 유화론자도 꼽히는데 얼마나 불만을 갖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말한 건데요. 자, 한국 정부는 지금 미국에서 김정은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매우 강한데 이제 그런 속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후에 정의용에 대해서도 라이어라고 하면서 지난해 특사로 방북한 뒤 3월 달에 미국에 가가지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전달했지만은 김정은이가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고 시간만 끄는 부분에 대해 정의용이가 애초에 미국에 갖고 온 메시지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폼페이오도 할 말은 없어요. 지도 이것 때문에 CIA 국장에서 국무부 장관으로 승진했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요. 이거 아니랐으면 못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폼페이오는 지난해 12월 이 정부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철도 도로 등 경협에 너무 앞서 나간다고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 정부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말까지 노골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개인적인 말을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한미관계는 두텁다라는 헛소리만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고위 관료가 상대국 파트너들을 향해서 라이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고요.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미관계가 파탄 직전에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국 정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무슨 한미 정상회담으로 해소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차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자, 정의용은 작년에 3월 달에 북한에 갔다 온 뒤에 북한의 대미 메신저 역할을 대신해 왔지만은 그래서 백악관에다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다. 그래서 협상이 낙관론이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왔지만은 남은 것은 말뿐인 비핵화다. 그래서 폼페이오가 내가 널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완전 사기당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때 한국이 이런 일에 잘못 나섰다가는 북한은 비핵화를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원칙을 최소한으로라도 지키려고 하는 한은 이 협상이 깨질 거고 북한에 보정을 쓰고 중매를 쓴 한국은 뺨을 쓱대 맞을 거다 했는데 지금 보정 쓴 미국에 지금 폼페이오 등 모든 사람이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미 간의 오해부터 정리하고 대북 인식 엇박자를 해소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선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이 통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이 최근에 어떤 이야기까지 하는가 하면 금강산 이야기를 할 거면 아예 미국에 오지 말라고 외교부한테 미국 국무부가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달 27, 28일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에 방문해서 같이 좀 의논하자라는 한국 측 관계자에게 미국이 금강산 이야기 하려면 오지 마라. 미국 측은 우리 외교부에도 우회적으로 이런 말을 전달했다고 하고 결국 청와대는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를 다시 꺼내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백악관과 국무부가 나와버리니까 서울에 지금 외교 부처들이 매우 곤란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강경화 장관이 해리스 주한미 대사를 만나서 한미 공조 균열을 우려하는 국내 보도를 언급하며 곤혹스럽고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국내 언론 보도에서 한미 공조 문제를 비판한 공무원 추정 인물을 한국 정부가 색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미 공조가 굳건하다라고 앵무새처럼 먼 일이 있을 때마다 외교부가 이야기를 해왔는데 정부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하노이 미북 회담이 결렬되고 영변 플러스 알파 이런 부분들이 북한에 요구했었는데도 안 되면서 판이 깨져버리자 지금 한미 양국의 공조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 그걸 강경화가 인정하면서도 또 그렇게 말한 사람을 색출하고 있다. 이런 헛소리를 미국 대사한테 하소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한국에 미국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다치니까 미국 정부를 좀 입장에 편을 드는 공무원들이 다치니까 미국이 한미 공조 균열이 있다라는 말을 해주지 말라라는 반협박성, 반하소연 말을 엽치도 없이 미국 대사한테 강경화가 했다라는 거죠. 어원 외교 한다고 미국을 찾았던 그 사람들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워싱턴을 방문해서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 공화당,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을 접촉했던 소식통은 일부 의원들이 문재인의 3.1절 경축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은 경축사에서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문제 삼았다. 미국이. 그러면서 한 소식통은 일부 의원은 문재인의 말 중에 많은 것이 우려된다 했다가 아니 문재인의 말은 전부가 우려된다고 미국의 의원이 한국 측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한미 공조를 위해 국회 대표로 미국 같은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는 이런 식으로 수근수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뭐라는가 하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은 국무부뿐만 아니라 전방위로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스타디를 시작해서 대북 전략을 다시 수립하고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다. 나도 비공개, 이건 일본의 한 소식통입니다. 비공개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내 생각과 전망을 전달했는데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는 미국이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다. 미국 당국자들에게 북한에 경도된 한국 정부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대신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부르자라고 했고,
자, 이 일본 소식통이 워싱턴을 찾았을 때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 핵심 관료와 당국자들이 와서 그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심상치 않는데 이런 미국의 분위기를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한마디로 청와대에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말을 못할 분위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 들립니다. 전 백악관 고문이었던 트럼프의 최측근이었다가 밀려난 이 스티븐 배너는 최근 지인한테 백악관 분위기를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포자기하는 분위기도 있다. 다만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순간 한국 내의 반미 행동들을 갖다가 부추기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 말을 겉으로만 안 할 뿐이다.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한국의 정치판의 구도와 관련이 있는 문제다. 미국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만 있다. 즉 한국의 문 정권이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부글부글 끓고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한국이 군사회담을 하고는 JSA 문제를 논의하면서 북한이 유엔사를 빼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미국이 굉장히 지금 미군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어느 쪽 편을 들 줄 몰라서 가만히 있고 또 지금 한미연합사를 지금 용산으로 옮길 건지 아니면 지금 한미연합사 있는 장소도 한국은 국방부 안으로 들어오라고 미국은 그렇게 안 하겠다. 왜 우리가 한국 국방부 안에 들어가냐. 별도로 유지하겠다. 이런 말들도 지금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 군도 지금 사드 문제, 유엔사 문제, JSA의 유엔사 문제, 또 군사 합의를 알려주지 않은 문제 등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매티스 국방장관이 있을 때는 중간에 국방장관이 하도 뭐라고 해서 그래도 그런 대로 이야기가 되어 왔지만은 이제 이런 것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미국의 입장은 주한미군 철수 감축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합의 뒤에 미국 측 군사 관계자가 한국 측에 너희들 다음 계획은 뭐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렇게 놀라게 너들 마음대로 하는데 또 다음에 미국을 더 놀라게 할 일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에 올해 요구할 지금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150%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일본이 지금 1억 8천만 불을 내는데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3억 3천만 불을 내라. 그래서 1억 5천만 불을 더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14%를 더 내라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0.9억 불, 그러니까 9천만 불을 내고 있는데 미국은 2억 불을 내라. 그래서 1억 1천만 불을 더 내라. 122% 인상을 요구하고요. 독일은 1억 불을 내는데 미국은 독일에 대해서 5천만 불을 내라. 즉 4억 5천만 불을 더 내라고 이야기해서 453%를 인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군의 월급까지도 포함을 하게 되면 일본은 지금 1억 8천만 불을 내고 있는데 미국이 7억 7천만 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미군의 월급을 뺀 부분에서 분담금을 했을 때 앞에 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미군의 월급이 계산이 되어졌을 때는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이 7억 7천만 불을 내라. 그래서 6억 불을 더 내라. 336%를 더 내라고 하고 한국은 지금 9천만 불을 내고 있는데 미국이 5억 2천만 불을 내라. 그래서 4억 3천만 불을 더 내라고 해서 465%를 갖다가 인상을 주장하고 또 독일에서는 지금 1억 불을 내는데 월급까지 계산하면 10.3억 불. 그래서
9억 3천만 불을 더 내라 해서 926%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7월 8일에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여과 없이 터져 나오게 될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 미군이 철수하게 될 가능성이 북한 문제하고 관련 없지요.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 트럼프가 재무부 제재 철회했다, 그리고 북한이 개성공단에 일부 돌아왔다 하니까 걱정하지 않는다고 낙관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게 걱정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요. 미국은 북한과 협상하는 모습을 띄고 끌고 가겠지만 결국은 협상은 안 될 겁니다. 언젠가는 깨어질 건데 트럼프가 그 언젠가를 자기가 대선에 재선이 되고 난 이후로 끌고 가려고 지금 이런 쇼를 하는 거고요. 이 트럼프의 쇼와는 관계없이 미국의 전방위로 행정부, 의회,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 한국에 대한 불만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아마 주한미군의 변화까지도 지금 나올 수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재인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간에는 다들 물밑으로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언론에, 한국 언론에 이것이 다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재인 하루빨리 집에 가야 한미 관계가 안정이 되고 한국의 안보가 지켜질 것 같습니다.